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미세 공격이든 돌려가기든 티나게 또는 티나지 않게 우리를 은근하게 이렇게 괴롭히는 이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서 가타타 다다미는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게 가장 먼저 첫 번째라고 말을 해요. 미세 공격으로 내가 막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당연하게도 해결 방법도 못 찾겠죠. 정신적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가해자는 악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 역시도 앞서 살펴본 이제 수동 공격형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걸 또렷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가치가 없어, 네가 나빠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형편없고 가치가 없고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폭력을 실제로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우울하다,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무의미하다, 무슨 일이든 다 내 탓인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때조차도 사실은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나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르나, 에너지 뱀파이어, 심리조종자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안개처럼 우울감이 내 마음 저변에 이렇게 깔려있는 듯한, 정말 기분이 이렇게 묵직한 두통처럼 이렇게 오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초반에 이런 신호들을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안 겪어도 될 일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겪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가타타 다다미도 깨닫는 게 대처를 위한 가장 1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몸의 변화를 차분히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정직해서 정신적 충격이 딱 오면 바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병으로 치면 신체화 증후군이라고 요즘은 하는데요. 제가 이미 충분히 오래도록 겪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큰 사건, 이런 큰 변화, 이런 것만 맞닥뜨려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의 변화는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자주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이 있는데요.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거나, 두통, 복통, 속이 이렇게 메스껍거나, 식욕이 완전 상실된다거나, 또는 아예 반대로 막 과식하거나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 이런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사실 이 증상들이 단번에 해결이 안 되는 증상들이고, 또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있는 상비약으로 오늘 괜찮으면 그냥 하루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면서 증상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사실은 상황을 계속 이렇게 내 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내 몸의 이 증상들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추천법이 바로 메모하기입니다. 나한테 정신적 폭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두 적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또는 어떤 말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그 순간에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적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도 일정 부분은 정리가 되면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이나 발언 역시 이렇게 써놓고 보면 내게 폭력을 가하고 있구나 라는 게 더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끊임없이 잘못됐다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다시 우울해지고 고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생각에 고리에 갇히지 않도록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이렇게 빼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효과라고 하면 바로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날짜, 상황, 상대의 정확한 발언 등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좀 상호작용이 필요한 방법들로 넘어가 볼게요. 정신적 폭력의 특성상에 이제 가해자 자신도 이게 폭력이야 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이 악의적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보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쉽게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상사가 이렇게 굴면 제가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뭐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당신을 믿고 의지를 한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다시 물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 반대입니다. 진짜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악의를 갖지 않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같으면 나 불쾌해 라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사실 다음번엔 그 사람이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뉘앙스를 줬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 자체적으로 숨은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확인할 때 뭐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서 뭐 이렇게 나는 널 의지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웃음기를 빼세요. 웃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저자세적인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아주 무감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이렇게 네가 뭘 원하는데? 라는 걸 묻는 거죠. 일정 부분 이렇게 권위를 이용한 악의. 내 말이니까 니네들이 다 들어줘야지. 이 악의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르나 소패들하고도 조금 비슷하죠. 그들이 주는 방식들.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회색돌 기법이라고 해요. 내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으며 논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는 회색돌처럼 보게 한다고 해서 회색돌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사나 가족을 선택하거나 또는 당장 손절해버리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일정 부분 이렇게 내가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일 때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좀 적당히 영영 이렇게 멀어지는 게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더 이상 안 갖는 거 이런 사람은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 사람들이 나르는 소패가 아니더라도 자기들 생각대로 내가 조종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최소한 저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워낙 감정 표현이 과다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쓴 방법은 딱 둘만 있을 때 나한테 왜 그러냐, 나 불편했다, 힘들었다,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힘들었다 를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사과도 또 멀쩡한 변명도 아예 그냥 말하지 못하고 말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행동을 일절 못했죠, 저에게. 지금도 오고 가면서 얼굴도 보고 이분은 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대합니다만은 전처럼 그렇게 이제 제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죠. 저도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넌 여기까지야.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내 인생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진짜 선긋기를 확실하게 한 셈인 거죠. 저한테는 이 경우가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대로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진짜 사람 관계라는 건 정말 케바케거든요. 특히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실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그거 딱 한 가지. 웃음기를 빼고 감정 빼고 무감하게 그들을 대하는 거. 그거는 연습을 하면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원래 인간관계란 풍파가 따릅니다.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망상에 가깝다고 저자가 말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 생각엔 진짜 격하게 동의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싫다라는 걸 늘 표현을 해야 돼요. 분들이 웃음기 쫙 빼고 말하는 거, 사실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이상한 발언을 듣고 인상을 한번 팍 찌푸리는 것만으로도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 불쾌해 이런 걸 드러내다 보면 이제 악의 없이 나한테 피해를 유발시켰던 사람은 조금 행동을 주춤하면서 멈추겠죠. 그리고 악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좀 거리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민과 어려움들은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일에 엮이지 않는 사람, 제3자, 좀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나를 좀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내 편이면 좋겠죠. 왜냐면 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동안 내 자존감이 너무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나쁘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내가 인식을 하게 돼요. 다시 자기감을 되찾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저자는 이제 전문가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다들 자기 감정 관리하기도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래서 남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렇게 토닥이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이게 전염돼서 정말 서로 다 같이 답을 못 찾고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용도 공유를 하고 심리적 지지도 받지만 조금 더 이게 상황이 심각하고 뭔가가 좀 더 강력한 어떤 심리적 지지와 어떤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할 때는 꼭 전문가 상담을 전 권해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너무 간단한 이야기만 제가 하고 넘어갔죠. 뭐 메모하기라든지 표현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책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들이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금 표현해야 된다는 거, 혼자 해결하시지 말라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딱 단 하나의 정답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아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많은 사례들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고 좀 더 알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준비해가지고 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고 탄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잘 준비해가지고 찾아올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